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2시부터 발매할 예정인 승부식 53회차의 해외 축구 3경기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한 주간의 축구들이 끝이 났고 지난번 영상에서 준비했던 축구 승무패 26회차의 경기들도 모두 끝이 났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많은 무승부들이 기록되었다는 점 저 역시도 확인했는데요. 제야의 고수분들께서도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계셨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53회차에 구성된 3경기도 모두 리그가 끝나가는 무렵의 매치인 만큼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다고 생각되어 준비해보았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을 시청하시고 좋은 결과까지 도달하시길 응원해보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제노아와 칼리아리의 이탈리아 세리에 맞대결입니다. 제노아는 라치오를 상대로 1대0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지공 성향을 띠던 라치오를 잘 상대하는 편이었지만 상대가 미드필더에 4명을 써버리자 힘싸움에서 우위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 패인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노아가 여전히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중앙에서 프렌드럽과 스트로트만 같은 선수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홈에서는 인테르와 밀란을 상대로 한 골로 만족해야 했지만 홈에서는 자신들보다 하위권의 팀에게는 무패를 기록 중인 제노아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구드문드손을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등 다소 공격에서의 용병술이 의문스러운 부분도 존재했는데요. 레테퀴가 전방에서 제법 잘해주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대표팀에 다녀온 이후로는 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으며 구드문드손을 다시 원톱으로 돌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해야 했습니다. 원정팀 칼리아리는 제법 강호들과의 매치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와 인테르 그리고 유벤투스를 만나는 일정에서 1승 2무를 기록했는데요. 오히려 강호들을 제물로 삼아서 강등권에 탈출한 격입니다. 물론 강호들과의 매치에서는 칼리아리가 어느 정도 운이 따르기도 했는데요. 아탈란타는 주중에 컵대회 원정을 치렀고 유벤투스와의 매치에서는 상대가 PK 2개를 헌납해서 무승부를 만들었으며 인테르와의 매치에서도 라우타로가 나오지 않는 등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선전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칼리아리는 원정에서 매우 약한 팀이며 섬지역을 연고로 한 특성을 지닌 팀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중이며 올 시즌 엠폴리를 1대0으로 이긴 것을 제외하면 원정에서 승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경기는 제노아가 승리를 거두기는 할 것이라 생각되었는데요. 물론 공격에서의 선수 운용에 대한 의문이 사라진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단함을 갖춘 중원의 힘으로 강호에게는 수비력을, 하위권을 상대로는 경기 지배력을 보여주는 제노아의 특성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었기에 홈팀 제노아의 승리와 저득점의 선택지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레스턴과 레스터시티의 챔피언십 맞대결입니다. 프레스턴은 QPR에게 또 당했는데요. 이로써 3연패를 기록 중이며 다행히도 잔류는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시즌 막판에는 오히려 이러한 것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중위권에서 잔류를 확정지은 팀들이 목표를 잃고 표류하는 양상이 잦은 편이며 특히나 레스터는 1위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레스터보다 프레스턴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애초에 프레스턴이 침투를 막아세우는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공격 선수들의 숫자를 줄이면서도 하프라인 근처부터 벽을 세우는 것이 수비적으로 효과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레스터가 몰아치는 상황을 잘 막아세우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레스터는 지난 라운드에서 5대0으로 사우샘프턴을 격파했는데요.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 경기를 덜 치른 입스위치가 승리를 거두면 승점 1점 차이로 따라오기 때문에 46라운드까지 가야 1위 싸움 향방이 갈릴 전망입니다. 따라서 전승을 거둘 동기부여는 레스터가 더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레스터가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온 힘을 다하면서 득점력을 상승시킨 것도 이러한 동기부여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였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의 5골은 사우샘프턴이 맞불을 놓았기에 나온 스코어이며 최근 미럴과 플리머스의 실리 축구에 당하면서 1대0 패배를 기록하기도 했고 생각보다 블록을 견고하게 세우는 팀을 상대로는 시즌 말미에 고전했던 모습이 있었던 레스터시티입니다. 이 경기는 저득점과 레스터의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동기부여라는 면에서 아직 1위 싸움이 끝나지 않은 레스터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애초에 침투하는 공격수들을 잘 막아세우지 못하는 프레스턴의 문제도 없지 않은 상황이며 그나마 레스터가 최근 블록을 세우는 실리 축구의 득점력에서 고전하는 면모가 있었기에 원정팀의 승리와 저득점의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의 라리가 맞대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엘클라시코에서도 3대2로 패배했는데요. 1위와의 승점 차이가 11점으로 벌어지면서 사실상 리그 우승 도전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차비 감독이 이런 상황에서 구단에 남기로 선언한 상태이며 물론 바르셀로나가 리그에서의 동기부여가 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4위인 아틀레티코와 승점 차이가 9점인데 6라운드가 남은 상황에서는 좁혀질 수 있는 상황이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사수라는 목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전망이며
대형이 유로도 불참할 수 있을 정도의 부상이 있는 것은 아쉽지만 크리스텐센을 볼란치로 세우며 수비적으로 기용하는 것으로 중원 문제를 해결한 바 있고, 최근에는 마구 돌격하는 헤타페 같은 팀들을 간결한 역습으로 잡아내는 등 운영이 꽤 유연해진 모습의 바르셀로나입니다. 발렌시아는 2대1로 베티스에게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원정에서 오사수나를 잡아냈지만 홈에서 베티스에게 지면서 순위가 오히려 한 계단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렌시아가 압박을 거는 것이 이번 일정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다고 생각되었는데요. 원정에서 시달리는 에너지 레벨 부족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편이고, 바르셀로나가 굳이 지공에 집착하는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압박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높은 위치를 잡는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오히려 뒷공간을 노출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베티스를 상대로 54%의 높은 점유율을 가져왔음에도 2대1로 패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중원을 통하기보다는 측면으로 기동하는 경우가 잦아 득점력에서의 기복도 생각보다는 큰 상황인 발렌시아입니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우세를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에너지 레벨을 극도로 올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며, 바르셀로나도 압박 일변도의 헤타페를 간결한 역습으로 잡아낸 경험도 있기에 오히려 발렌시아가 압박을 하면서 올라온 틈을 바르셀로나가 실리적으로 노리는 양상을 기대해 볼 수 있기에 홈팀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저득점의 선택지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